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실전 기능의 부학 페인풀입니다. 오늘은 스칼렛 머슬 사각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근은 다음과 같이 전, 중, 후 사각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으면 전 사각근, 가운데 있으면 중 사각근, 뒤쪽에 있으면 후 사각근이 되겠습니다. 기시점과 부착점을 보면 기시점은 경추 3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시작을 하고요. 부착점은 갈비뼈 첫 번째, 두 번째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의 부착점과 기시점을 외우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기시점과 부착점만 가지고도 근육의 움직임하고 그 관절의 움직임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육의 부착점과 기시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서 주로 근육이 부착점에서 기시점 방향으로 수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역할이 잡아 당겨 올리기 때문에 이 호흡하고 관련해서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한 방향으로만 수축을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양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 아까는 부착점에서 기시점으로 당겼는데 이번에는 기시점에서 부착점 방향으로 수축을 할 때는 목의 옆 굴곡,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전사각근과 반대편 후사각근의 패턴을 이용해서 목의 좌우 회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각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슴저림, 팔저림, 승모근, 어깨, 날개뼈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의 굴곡이나 회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증상들을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각근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각근 증후군인데요. 사각근 증후군이 뭐냐면 전사각근과 중사각근의 과긴장으로 인해서 혈관과 신경들이 압박을 받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팔의 통증이나 저림 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서브클레비안 아터리가 압박을 받아서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중신경과 열라너브가 압박을 받으면서 손저림이나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유사하게 흉곽출구 증후군을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또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각근 증후군에서는 중사각근과 전사각근의 과긴장에 대한 이유였지만 흉곽출구 증후군에서는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까지 동시에 문제가 됐을 때, 자, 갈비뼈에 부착되는 이 근육들이 과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 쇄골과 갈비뼈 사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들이 눌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차이점이라고 하면 근육 자체 과긴장에서 눌리는 것과 흉곽출구 증후에서는 뼈에 의해서 구조물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거에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각근의 과긴장 단축에 의한 증상인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알고 계셔야 실전에서 이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킬링 포인트를 제가 이번에는 신경학적 접근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각근의 통증 원인을 봤을 때 견갑배 신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 중사각근이 이렇게 과긴장 됐을 때 그 중사각근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견갑배 신경이 능형근과 견갑거근을 지배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 중사각근 옆으로 빠져나오는 이 장흉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 신경도 이 갈비뼈나 이 사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랬을 때 횡격막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나 장흉신경을 압박했을 경우에
갈비뼈 이 흉곽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둔해지죠. 그래서 흉곽이 확장되지 않으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쇄골화동맥, 정맥, 아까 흉곽출구증후군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산소나 영양분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이 되고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상완신경총의 압박 같은 경우에도 자, 목 루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목부터 팔끝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나 디비전 레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목을 제외한 어깨부터 내려올 수가 있고, 빗장뼈 쪽에서 만약에 압박이 심하다 그러면 이 안쪽 삼두근 뒤쪽보다는 위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부터 압박이 심하다 그러면 자, 이 엄지 쪽 팔 상완 그 아래팔에 있는 부위 말고 손가락하고 팔 주변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각근의 이완하고 강화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부위가 아나토미컬 버뮤다 트라이앵글인데, 자, 이 근육이 심부 근육인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흉쇄유돌근 뒤쪽에 있어서 고개를 돌리고 이 흉쇄유돌근을 돌출시켜 보면 이 자리를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이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오른쪽의 통증인데 오른쪽으로 머리를 축구를 합니다. 그 축구라는 이유는 사각근의 부착점과 기시점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근육의 이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지긋하게 누릅니다. 손가락으로 지긋하게 누를 때 강한 압박보다는 부드럽게 누르는 게 중요하고요. 자, 들숨을 통해서 누르고 날숨을 통해서 손가락의 압력을 더 가해주면서 숨을 내쉬면서 눌러주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각근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자, 등척석 운동이나 등장성 뭐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도 사각근의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지만 호흡을 가지고도 사각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경우나 아니면 인지가 잘 안 돼서 동작을 잘 못 하시거나,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가지고 근력을 강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큰 들숨 후에 숨을 멈추고 버티면 그 자체만으로 등척성 운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복장뼈나 상부 가슴을 손으로 압박을 하면서 내리는 거를 하면 등척성 운동이 더 효과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날숨을 통해서 깊이 숨을 내쉬면 흉곽이 내려가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통해서 사각근을 강화할 수 있고요. 스트레칭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트레칭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사각근이 단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사각근의 단축을 확인하는 법이 있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단축 검사를 위해서 반대편으로 축구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사각근의 이 부위에서 돌출이 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모델은 돌출된 게 안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돌출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각근이 단축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각근이 돌출된 걸 확인하고 만약에 기능 제한이나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 이제 사각근에 대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각근 스트레칭은 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측굴로만 했을 때는 중사각근이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반대편으로 머리를 넘겼을 때는
전사각근,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옆으로 축구를 했을 때는 후사각근입니다. 근데 이런 단순한 방법에다가 호흡을 섞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친 반대편 같은 편이죠. 자, 같은 쪽 어깨를 으쓱해서 올리고 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십니다. 들숨을 하고 날숨을 통해서 어깨를 내리고 머리 쪽도 조금 더 잡아당기면 근육이 더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배제하고 스트레칭만 하면 조금 효과가 부족한데 호흡을 통해서 또 어깨의 부착점과 기시점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응용을 같이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사각근의 스트레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대부분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목이 좌우 회전을 했을 때 끝범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자, 통증은 두판상근과 견갑거근, 승모근이 겹쳐지는 부위에 통증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북목이라던가 뒤쪽 근육의 단축으로 이렇게 경추의 공간이 좁아졌을 때는 이런 뒤쪽 심부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서 고개가 들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파셋 조인트, 자, 이 사이를 파셋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조인트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구조적으로 고개를 좌우 회전하기에 제한이 생깁니다. 근데 그 구조적인 제한을 이겨내려고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했을 때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경추의 공간이 좁아져서 디스크가 돌출돼서 디스크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디스크는 아니더라도 근육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근은 그 현수교처럼 양쪽에 현수교의 모양으로 근육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 경추의 파셋 조인트라던가 공간이 좁아져서 구조적으로 회전을 하는데 제한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고개가 끝까지 안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사각근에 문제가 되는 거고 사각근 스트레칭과 이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도 많이 떨어지고요.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